나이가 들수록 정말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결국 남는 건 사람과의 관계라고들 하죠. 하지만 이 말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힘든 친구는 지켜줘야 한다고, 의리니까, 힘들어도 함께 가야 한다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 땐 그 친구는 우리 곁에 있었나요? 아니면 항상 손 내밀기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나요? 나이가 들면 인생은 점점 더 현실이 됩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게 안정이고 의리보다 무서운 게 피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바로 늘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는 친구입니다. 이 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돈 많은 사람을 사귀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후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 아마 우리 마음 한편에 이미 느껴왔던 불편함일지도 모릅니다. 애써 모른 척했던 그 진실. 이제는 직면할 시간입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처음엔 급해서, 다음엔 다음 달에 갚을게, 그 다음엔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다시 연락이 오면 혹시 또 돈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관계가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관계도 결국은 서로 주고받는 교환의 연속이라는 건데요.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결국 균형을 잃고 심리적 피로가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은퇴를 앞두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금전적인 도움조차 더는 가볍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친구는 늘 이런 시기야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60대 초반 미정씨, 오래된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다며 몇 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안쓰러워서 선뜻 놓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돈을 하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왜 그렇게 돈에 예민하냐는 까지 했다고 해요. 사실 갚지 않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여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노후, 그리고 삶의 경계선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돈의 무게가 어떤 책임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지갑은 누군가의 빈주머니를 평생 메워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게 바로 돈입니다. 이 시기에 돈은 단순한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이제는 병원비가 되고 약값이 되고 우리 삶을 지키는 마지막 생존 자금이 되는 돈이니까요. 우리가 60대 이후에도 살아야 할 날들은 생각보다 길고 그 길 위에는 예상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생활비의 증가,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노후 자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반복해서 그 자산을 흔들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잘 되면 꼭 갚을게. 이 말 한두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그 나중이란 말이
우리에겐 점점 더 희미한 기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오랜 친구가 퇴직 후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듣고 수차례 생활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겠구나 싶어 매달 50만 원씩 몇 달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점점 당연하게 돈을 요구했고, 너는 연금도 나오잖아. 나는 진짜 생계가 막막해라는 말까지 하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해요. 사실 그 친구는 갚을 수 없지만 받는 건 당연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의 경계선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계에도 건강한 거리와 한계가 필요하며, 그 경계를 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타인의 자원을 침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 경계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감정의 고갈과 신뢰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의 노후 자산은 단순히 남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2, 30년을 살아갈 삶의 밑바탕입니다. 그 밑바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도와줄 여유도, 스스로를 지킬 여력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하는 건 누군가의 미안함 없는 부탁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돈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은 오히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의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자신의 책임이나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세상이 나빠서 그렇다. 정부가 엉망이라 그렇다. 내가 불운해서 이렇게 된 거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자주 함께하다 보면 처음엔 그래, 힘들겠지 하며 들어주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까지 무겁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은희 씨는 오래된 지인과 자주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나는 진짜 운이 없는 팔자야. 요즘은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말들만 반복되었고, 심지어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도 운 좋은 거지, 능력은 없어라며 깎아내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은희 씨는 커피숍에서 헤어진 뒤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매번 만난 후엔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지? 나는 분명 힘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내 하루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 결국 그 만남을 서서히 줄이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정적 전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감정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기분, 생각, 행동까지 바꿔놓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에 자주 노출되면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삶에 대한 열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마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불만을 무한정 받아낼 수 있는 시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편안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권리가 더 중요해진 나이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관계가 자꾸만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마음의 무게를 더하게 만든다면 그건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하나가 주는 말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돕는 순간이 생깁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작스러운 생활의 공백. 그럴 땐 말없이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었던 적도 있었겠죠. 우리는 그렇게 고마움보다는 사람됨을 먼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움을 받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주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 문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친절을 선물이 아닌 의무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당연해지면 그 속에는 감사도 존중도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요. 실제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정기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도 불안정했고 집안 형편도 여의치 않아 늘 마음 한켠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밥값을 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는 미안한 듯 조용히 웃었고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다음에 꼭 낼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친구를 이해는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가 있기 마련이고 오랜 친구라면 그런 순간도 함께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몇 번씩 반복되는 상황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는 부담을 더 느끼고 자꾸만 내가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탓했고 사회 탓, 경제 탓만 하며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함께하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지쳐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우리도 지쳐가고 있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과 내 삶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적당한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친구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했지만 우리 역시 각자의 삶과 노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중년에게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삶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어렵지만 서로에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노후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그 편안함의 기준은 단지 성격이 잘 맞느냐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돈 문제는 이 편안함을 크게 흔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땐 친구끼리 통 크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없는 살림에 서로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젠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위치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시기가 되어버리곤 하니까요.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면 보이지 않는 줄 하나가 생깁니다. 그 줄은 때론 당겨지고 때론 느슨해지지만 결국엔 마음을 조이게 됩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편하지 않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부채감이라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마르셀 마우스는 호혜성이론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동시에
무너뜨리는 양날의 칼이 된다. 처음엔 고맙다고 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왜 지금은 안 도와주냐는 태도로 변할 때 우린 당황합니다. 친구니까 도와줬던 건데 그게 당연한 의무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58세의 지숙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이던 친구와 30년을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육아,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겪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그런데 몇 해 전 친구가 남편 사업 실패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숙 씨는 오래된 정을 생각해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친구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빌려준 돈 때문에 불편한가 싶어 조심스레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서운하다. 지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정이 무너진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깟 돈이라는 말 속에 담긴 마음을 가볍게 여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친구들이 특별히 나쁜 거예요. 모든 친구가 다 그렇진 않아요. 맞습니다. 돈 문제는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대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감정에만 의지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그 힘든 시기를 타인에게 책임지게 하려는 순간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선 경제적 균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상호성이라 부릅니다. 관계란 원래 주고받음이 있어야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내면의 감정이 골마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마음의 일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중년 이후엔 좋은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돈 문제로 자꾸 불편해지는 친구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지금의 나에게 감정적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돈 없는 친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문제를 스스럼없이 부탁하고 책임지지 않으며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건강한 거리 두기를 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과 감정을 분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나이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도와주지 않아도 함께 뭔가를 하지 않아도 여전히 친구로 여길 겁니다. 반대로 돈을 이유로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원래 그만큼의 관계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해가며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인지, 내 삶을 위해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인지, 인생이 길어 보여도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재산을 불리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친구는 여전히 빠듯한 살림살이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 친구가 뭘 먹는지, 어디를 여행하는지, 무슨 취미를 즐기는지에 대해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웃으며 넘겼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삶의 결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해도 한쪽은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하고
다른 한쪽은 그냥 김밥 천국 어때라고 말하게 됩니다. 함께 여행을 계획해도 한쪽은 해외 크루즈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그냥 동네 계곡에 텐트 하나 쳤으면 좋겠다고 하죠. 결국 그 차이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는 기죽는 마음이 들어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엘리너 루센는 인간관계의 안정성을 연구하면서 사회적 동질성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선 감정적 친밀감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생활 수준, 가치관, 소비 패턴까지도 일정 수준 이상 비슷해야 한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소비하는 작은 습관들조차 비슷할 때 관계는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엔 허세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편안함은 비슷한 눈높이에서 옵니다. 양천구에 사는 65세 희영 씨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은퇴 후 강남 아파트를 정리해 제주에 별장을 마련했고 고급 리조트 회원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던 자리에서 친구는 스테이크와 와인을 시켰고 희영 씨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데 안 오면 어디가? 나이도 있는데 좀 즐겨야지. 너도 좀 생각을 바꿔. 자꾸 그런 데서만 살면 우울해진다. 희영 씨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그만큼 못 올라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서운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친구와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그렇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생활 수준이 다르다는 건 단순히 소득의 차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하는 방식,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눈높이, 그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화려하고 멋진 친구보다 비슷한 걸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서로의 선택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반대 상황에서 마음의 거리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편이 넉넉했던 친구는 늘 친구들 밥값을 내고 선물도 아낌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된 어느 날 늘 받기만 하던 친구는 그 관계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젠 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내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자꾸 만나기가 미안해져. 관계는 어느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해도 불편해지고 계속 받기만 해도 멀어지게 됩니다. 돈은 감정의 크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걷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편한가요? 만약 조금씩 불편함이 쌓이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삶의 결이 달라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끝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삶의 템포를 맞추는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고 템포가 달라진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서운함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정은 꼭 매달려야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곳을 보며 나란히 걸을 때 서로의 걸음을 맞추는 데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비슷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삶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덜 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돈 때문에 사람 잃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관계 속에 숨겨진 민낯을 드러내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고 상처받는 일도 줄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맺을 때 돈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 없는 친구를 멀리 하라는 건 가진 사람만 가까이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제적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 끊임없이 의무감만 남기는 관계에서 멀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슷한 삶의 속도, 비슷한 생활의 결을 가진 사람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마음만 맞으면 되지.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요. 그러나 살아보니 마음만 맞기엔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루하루가 너무 현실적입니다.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함께하는 여행도, 대화의 소재도 모두 생활이라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삶의 리듬이 너무 다르면 결국 마음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진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친구를 곁에 두세요. 덜 미안하고 덜 눈치 보며 덜 외롭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역시 상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나이 들어도 편하고 오래가는 진짜 인연 아닐까요?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는 화려한 인맥보다 단단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깨지는 사이라면 그건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우정일지 모릅니다. 지금 내 곁의 사람들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함께 걷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우리를 닮아갑니다. 지혜롭고 따뜻한 인연만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